이름은 이종훈이고 네. 마을에서는 오렌지라고. 자, 그러면 오렌지와 소녀의 식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볶음밥과 감자 고로케래요. 내가 인터뷰를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PPT 자료 거랑 그 한국일보 기자랑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어쩌다가 한국일보 기자랑 인터뷰하게 됐어요? 걔네가 먼저 왔어요? 그치, 연락이 온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 페이스북에다 이제 내가 계속 행사하는 내용을 올리니까 뭔가 페미니즘 관련해서 당시에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빠들이 페미니즘을 배우고 뭔가를 한다니까 이제 좀 신기한 동물 보듯이. 그래서 먼저 연락이 왔구나.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성들이 그런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응원이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빠 그러면 왠지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긴 한데 아빠가 갖는 그 나이에 대한 무게감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일정하게 어쨌든 위치에 있을 거라는 뭐 생각, 그다음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데에 좀 이렇게 진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아빠 팬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훨씬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만들 때 아빠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게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페미니즘 공부 모임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확실하게 드러내자. 그리고 우리도 아빠들이 참여해서 페미니즘 공부하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다른 여성이나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우리 제목에서부터 보내자. 뭐 이런 생각?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생각 했었죠. 성미산학교의 그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1, 2,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인권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교실에서 배우는데 막상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이게 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 거랑 해보려고 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집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농담처럼 엄마 아빠들이 배워야 된다, 같이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민학교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한 거지 나한테.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고 아빠들이 그 학생이 돼서 그렇게 그 수업을 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역전되는, 한국 사회에서 50대 가부장적인 남성이 항상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자기 아이가 선생님이 되고 그 부모들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되는 이런 역전 상황도 경험을 해보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수업? 그래서 그걸 하자고 해서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빠 팬을 하게 된 처음 시작이죠. 첫 해 활동한 거는 강좌를 한 4번인가 하고, 우리만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듣긴 듣고 고민은 됐는데 이거를 잘 전달하거나 이야기하기가 이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더 배웠으면 좋겠고 또 좀 잘 전문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기회를 해서 또 더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싶어서. 그러면 그 아빠 페미 결합 안 하고 중간에 공부 같이 하다가 중도 포기, 그러니까 그만, 나 너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아빠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아빠들 마음은 뭐였어요? 하소연은? 너무 많이 알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아는 만큼 갈등을 겪어야 되니까 몸은 못 따라가고 배운 건 있으니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라고 할 때 그 갈등을, 혹은 남성 사회
그러니까 남성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끼지 말아야 되거나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야 이렇게 바라봐야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건 이제 그 순간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말이 있는데 뭔지 모르니 한번 배워보자라고 막상 호기심에 왔는데 더 듣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생활을 더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 엄마들이 막 억지로 등 떠밀어서 이제 왔는데 그런 거를 듣는 거 자체에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얘기가 자기 언어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그러니까 사회가 보장해줄 편안함이 있는 거잖아. 근데 다시 내가 불편함 생활 속으로 가정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자기와 함께 사는 옆지기가 이야기할 때 불리한 입장이 이제 되는 거지. 그동안에 했던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럴 거면 아예 저부터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평등한 마을이라는 게 결국 마을 살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고민이 사실 숙제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배우면서 반성하면서 사람들이 예민해진다고 말하면 안 돼. 사람들이 점점 인권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기득권이 없으므로 뭔가 배려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에 못했던 것이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라는 말도 되게 싫어하더라고. 배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치 내가 조금 접고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데 사실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이 가져야 될 인권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아빠들이 페미니즘을 배워서 내가 이렇게 좋은 아빠가 돼서 난 진짜 그런 이만하면 좋은 아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아빠로서 아이들과 특히 딸들과 잘 소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보면 의무지. 응? 책 중에 왜 선량한 차별주의자? 나는 내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내 특권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 위치가 달라서 차별하고 있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없나. 이걸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막상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일정의 프레임을 짜놓으면 그 프레임 속에 걔네들은 이질적인 게 돼버리니까 그거를 뭔가 끼워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전체 프레임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근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큰 정치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상대와 정치적 숙명의 대결만 늘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 관계에 불리하게 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은 옛날에 뒤로 그랬죠.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성찰할 것도 많고 맞아요. 변화를 많이 해야죠.